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부자가 더 부자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사건을 그렇게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재산 기록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 권력의 구조가 어디까지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거든요. 1,000조 원이라는 숫자는 하루 주가 변동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어제는 980조였다가 오늘은 1,050조가 되기도 하죠. 테슬라 주가가 5% 오르면 머스크 자산은 50조 원이 늘어납니다. 하루 만에 대한민국 중견기업 하나의 시가총액만큼 자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와 속도입니다. 부의 단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봐야 해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100조 원 자산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100조 원 자산을 돌파했을 때 전 세계 뉴스가 며칠씩 다뤘죠. CNN, BBC, 주요 경제 매체들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100조라는 숫자 자체가 상징적이었거든요. 한 개인이 그 정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나 하며 경악했어요. 경제학자들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고, 언론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조가 아니라 1,000조 단위가 논의됩니다. 부의 단위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이동한 거예요. 과거에는 100조가 천장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1,000조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이죠.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부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자산의 대부분은 현금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통장에 1,000조 원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 계좌에 그만한 돈이 있다면 현금 인출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테슬라 지분,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 가치, 스톡 옵션, 미래 기대 가치가 묶인 평가 금액이죠. 즉 시장이 붙여준 가격입니다. 실제로 현금화하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 시장은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고 그의 자산도 줄어들죠. 이게 지분 기반 자산의 특징입니다. 종이 위의 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현대의 초거 대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미래 기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려면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 이익을 쌓는 방식이었죠.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었고 록펠러는 석유를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실제 물건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플랫폼과 기술 네트워크를 선점하면 미래 가치가 현재 자산으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머스크의 자산이 폭증합니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 순자산이 점프하죠. AI, 로봇, 자율주행, 위성 네트워크 미래산업 서사가 곧 자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지만 시장은 테슬라를 AI 회사, 에너지 회사, 로봇 회사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전통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도요타나 폭스바겐은 연간 수백만 대를 팔지만 시가총액은 테슬라보다 낮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보는 건 현재 판매량이 아니라 미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기업 가치가 2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왜일까요? 미래의 우주 산업을 지배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가 전 세계 인터넷 인프라를 바꿀 거라는 전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성 이주 계획, 재사용 로켓 기술, 글로벌 위성 통신, 이 모든 게 미래 서사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 제조업 부자 모델과 다릅니다. 헨리 포드나 록펠러 같은 과거 부호들은 공장을 돌려 이익을 쌓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실물 생산과 판매가 직접 연결돼 있었죠. 공장에서 자동차가 나오고 그걸 팔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매출과 이익이 명확했고 부의 크기도 거기에 비례했습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플랫폼과 기술 네트워크를 선점해서 가치가 기하급수로 재평가되는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거예요. 플랫폼 경제의 특징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하면 그 프리미엄이 자산 평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시장은 1등에게 압도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주 산업에서 스페이스X가 선두를 달리면 경쟁자를 압도하는 가치로 평가받는 거예요. 이게 현대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2등은 1등의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 100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1등이 거의 모든 걸 가져가거든요. 구글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를 지배하는 것처럼
것처럼요. 상위 테크 창업자들의 자산 증가 속도는 일반 소득 증가 속도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이 5% 오르는 세계와 억만장자의 자산이 50% 재평가되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같은 경제 안에 서로 다른 시간대가 흐르는 셈이죠. 이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머스크의 자산 증가 속도를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2020년에는 약 200조 원대였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오히려 자산이 줄기도 했어요. 테슬라 공장이 멈췄고 주가가 흔들렸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500조를 넘었고 2024년에는 다시 800조를 돌파했죠. 그리고 2025년 1000조를 넘어선 겁니다. 5년 만에 5배가 늘어난 거예요. 일반인의 소득 증가를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월급이 5배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승진을 거듭해도 2배 오르기 힘들죠. 연봉 5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5년 뒤 1억 원 받기도 쉽지 않은데 자산 상위 계층은 5년에 5배, 10배도 가능합니다. 자산 시장 상승이 그만큼 빠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노동소득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자산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주식, 부동산, 기업 가치 같은 자산은 복리 효과가 작동합니다. 돈이 돈을 낳는 구조죠. 그래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노동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개인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효과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천재인 건 맞습니다. 테슬라를 성공시켰고 스페이스X를 궤도에 올렸으며 스타링크를 전 세계에 깔았죠. 페이펠을 공동 창업했고 뉴럴링크로 뇌과학 분야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대단한 업적이에요. 혁신가로서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천조가 설명될까요? 아닙니다. 시스템 효과가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AI 붐, 기술주 랠리, 유동성 확대, 자산시장 상승 이 네 가지가 겹칠 때 지분 기반 부는 폭발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가 돈을 풀었죠.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수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몰립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소비로도 가지만 상당 부분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이익을 봅니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강화되는 거예요. 기술주 랠리도 한몫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AI 붐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죠. 테슬라도 AI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AI의 핵심 응용 분야니까요.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발전할수록 시장은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플랫폼 회사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흐름이 맞물리면서 머스크 같은 기술 자본가의 자산이 폭발한 겁니다. 즉, 천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파동하는 겁니다. 시대적 흐름, 거시경제 정책, 기술 혁신, 시장 심리가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특정 계층의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머스크는 그 파도를 탄 사람이죠. 물론 파도를 잘 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파도 자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초대형 자산은 이제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책, 여론, 산업 방향, 규제 논쟁까지 영향을 줍니다. 돈이 클수록 발언권도 커지거든요.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인수한 사례를 보세요.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산 게 아닙니다. 여론 형성의 장을 직접 소유하게 된 거예요. 위성망을 깔고 통신 인프라를 만들고 플랫폼을 소유하고 여론이 움직이는 공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자원이 생깁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통신 인프라를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특히 분쟁 지역이나 재난 상황에서 통신망을 제공하는 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행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크라이나군이 통신망으로 스타링크를 사용했고 이게 전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인의 결정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프라 관력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지점부터는 부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천조라는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그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내는 권력 때문이죠.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산업 방향을 바꾸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이건 과거 부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록펠러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전 세계 통신망을 소유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지금 세계는 초거대 개인자본이라는 새로운 행위자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국가, 기업, 개인이라는 기존 구도에 이제는 초대형 기술자본가가 하나의 축으로 들어온 겁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가장 큰 권력이었고 기업이 그 다음이었으며 개인은 그 아래였죠. 하지만 지금은 초대형 기술자본가가 국가와 대등하게
불가능하게 협상하거나 때로는 국가를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여러 국가 정부와 직접 협상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책적 양보를 받기도 하죠. 테슬라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결정할 때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혜택을 제시합니다. 세금 감면, 토지 제공, 규제 완화 같은 조건을 내걸면서 유치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건 과거 기업 CEO들이 하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기업은 국가 안에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국가를 넘나들며 움직이거든요. 글로벌 플랫폼과 인프라를 소유한 자본가는 국경을 초월한 힘을 갖습니다. 어느 나라가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자본과 기술의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는 함부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구조가 됐죠. 권력의 균형이 역전된 겁니다. 이 흐름이 기회일까요? 위험일까요? 그 답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기술 혁신이 빨라지고 인류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빨라졌고 우주 산업이 민간 주도로 발전했으며 위성 인터넷이 5G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머스크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열지 않았다면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빨리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았을 겁니다. GM이나 포드는 수십 년 동안 전기차를 미루다가 테슬라의 성공을 보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죠.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우주 발사 비용은 여전히 엄청나게 비쌌을 거예요. 이런 혁신은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권력 집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개인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니까요. 과거 독점 자본가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정치를 좌우했던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요. 지금 우리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부의 스케일이 바뀌면 권력의 스케일도 바뀝니다. 100조 원 시대와 1000조 원 시대는 다릅니다. 단순히 숫자가 10배 커진 게 아니라 그 부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의 범위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부자가 정치인에게 기부를 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플랫폼을 소유하고 인프라를 장악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변곡선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변곡점은 몇 번 없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부호가 등장했을 때가 그랬죠. 그때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냐고요. 그리고 결국 독점 규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가 반응한 거죠. 균형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플랫폼 독점 논쟁, 부유층 증세 같은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을 만들어 빅테크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독점 금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단위로 규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플랫폼이라 규제가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규제하면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머스크는 이미 여러 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장은 미국, 중국, 독일에 있고 스페이스X는 미국 기반이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타링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규제를 강화해도 전체 영향력을 꺾기 어렵습니다. 이게 글로벌 자본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식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논의입니다. 이 변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대응할지 공론화해야 해요. 세 번째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독점 규제법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졌듯이 지금도 플랫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룰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글로벌 자본은 규제를 피해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에 관심이 있고 유럽은 규제에 적극적이며 중국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결국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기술 자본과 국가 권력, 시민사회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지금은 그 과도기입니다. 머스크의 천조 돌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 과도기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기술 낙관론자들은 혁신이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하고 비판론자들은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플랫폼 경제, 기술 독점, 자산 불평등은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가 쓰는 서비스,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사는 사회 구조 전체가 이 변화와 연결돼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타든 안 타든, 스타링크를 쓰든 안 쓰든 이 흐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머스크 천조 돌파 논쟁을 단순히 부자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야 해요. 그래야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머스크의 천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고 규제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흐름을 그냥 방치하면 불평등은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자산 시장이 계속 오르고 기술 독점이 강화되고 플랫폼 권력이 커지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어떤 균형을 추구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니까요. 머스크 천조 돌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하고,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봐야 하며,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